자, 매일 살펴보는 스푸트니크 V 관련주예요. 금요일날 시장 안 좋았죠. 우리나라 지수 굉장히 밀렸는데 코스닥 지수가 2.5% 이상, 코스피 지수도 거의 뭐 1.62%. 시장이 안 좋습니다. 외국인들 원체 많이 매도하고 테이퍼링에 대한 뭐 이슈 뭐 이런 것도 다 소용없이 제 생각에는 그냥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금 개인들 비투가 너무 많죠. 예를 들면 지금 저 얼마 전에만 해도 비투가 사상 최대인 24조로 들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25조, 26조까지 들었어요. 시장이 무너진데 비트가 늘으면 이게 문제가 시장 폭탄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이 외국인들이 이거를 잘 노려요. 그래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자 이제 이 반대 매매나 이런 거 나오는 걸 싸게 살려고 하는 이런 게 있죠. 나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섭리죠. 자 개인, 기관, 외국인 싸움이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 들어왔는데 투자금을 갖고 자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힘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최대한 이 신용담보라든가 뭐 이 담보대출, 신용대출 이런 걸 자제해서 비투를 조금 자제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무트니급이 가지고 게 조금 계속 밀렸다가 좀 조금 좋은 거라 사실 뭐 엄청 좋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시장에 비해서 조금 반등해주는 이런 모습이 있었죠. 특히 이수랩 지수가 좋았죠. 자,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드렸으니까 살펴보시고 우린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딱딱 체크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휴메딕스 휴먼스 글로벌, 휴먼스 글로벌의 계열사가 휴메딕스이기 때문에 조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휴메딕스 실적은 사실은 좋아요. 자, 2분기 매출 258억, 전년비에 18% 성장했고 앞으로도 3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게 바로 휴메딕스죠. 특히 하반기에 이 R&D의 CMO, 이 CMO라는 거 말 그대로 이제 이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이 백신 생산 요거에 막바지 이제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무너지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휴메딕스의 주가를 보면 월봉에서 이 4월 달에 대량거래가 들어왔죠. 이렇게. 누군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가 높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은데 문제는 일단은 외국인들이 원치 던지면서 길게 조정이 들어왔죠. 자, 이 친구는 간단해. 기술적으로만 대응할 때 주봉에서도 그렇고 일봉에서도 그렇고 확연히 박스권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32,000~33,000원을 가면 이렇게 37,000~38,000원을 가는 즉 32,000원부터 37,000~38,000원, 32,300원 여기를 박스권을 돌고 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그 구간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까지죠. 가장 심하게 밀렸을 때가 금요일 어제 그저께고 자 이렇게 가장 저점이죠. 그간의 최고 저점이 32,200원인데 이제 저점이 31,850원까지 깨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어요. 물론 다음 주에 내일이죠. 내일에 못 들려주면 이제 위험해요. 추세가 깨져요. 우리가 지금 판단한 거고 전혀 상관없이 아 박스권 하다 이틀을 완벽하게 했구나 이렇게 돼서 조금 이제 분할로 더 사야 되는 망설이지만 만약에 다음 주 시장이 살아나서 양봉으로 떠서 돌아나가 준다면 역시 분할 매수 타이밍이 되고 신규 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진입하고 역시 38,000원대를 못 뚫고 또 떨어지면 일단은 반이라도 매도. 뚫고 나가면 그냥 홀딩이죠. 다음 달에 또 WHO나 EMA 승인이 있고 하반기에 이 스푸트니크 V 관련 스메디가 좋아질 수 있죠. 이 관련 뉴스나 기사는 제가 매일 챙겨보는데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관련 기사나 링크된 걸 까먹어요. 왜 저게 예전에 뭐 때문에 좋았지? 주식이 날아가면 저 옛날 거 이슈가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아 예전에 참 스푸트니크 V CMO 한다고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사들은 매일매일 조금 귀찮아도 좀 챙겨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 저도 이게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자꾸 까먹어서 안 그래도 저 스스로 공부도 할 겸 매일 챙겨보고 있어요. 자, 휴온스 글로벌을 보면 월봉에서 이 똑같이 휴메딕스하고 똑같이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서 이렇게 대량거래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예전에 뚫어져야 될 때 다 뚫었죠. 상황은 좋은 거죠. 그렇지만 역시나 박스권이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두 선수 권았는데 완벽히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따라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다시 양봉으로부터 이 자리가 돌아가 준다면 역시 박스권 하단 맞고 돌아 나가주는 거고 또 하필 이때 때 맞춰서 미국 시장이 좋았죠. 테이퍼링을 조금 늦출 수도 있다라는 살짝 기대감을 주면서 미국 시장이 좋았고 그거에 맞춰서 이러한 종목들이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휴메딕스 휴먼스 글로벌은 박스권 하단인 걸 명심하고 여기서 반등해주면 오히려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이넥스가 안 좋죠. 사실 바이넥스는 유일하게 이 친구도 이제 스푸트니크 V 관련 CMO 업체이기도 하고 예전에 자 녹십자하고 MOU 협약 체결했는데
이 녹십자가 물량이 지금 없어요. 녹십자에서 많은 물량을 받아오면 예전에 계약해 놓은 건 있는데 실제 일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량을 많이 받아오면 당연히 MOU 협약을 체결한 바이넥스한테도 종호자가 될 건데 아직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는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20개월선, 이 노란선 가격으로 보면 21,000원 이걸 회복해 줘야 돼. 아직도 못 해주고 있고 자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5선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죠. 추세가 전환되거나 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5선 돌파 안착이 필요해서 5선 돌파 안착한 다음에 진입하는 게 좋고 일봉에서는 끝도 없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돌파 안착할 때까지 매수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떨어지는 갈날은 쉽게 잡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제테마가 하반기 스푸트니크 V 딱 생산 본격화로다가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다고 신한투자에서 의견이 있었고요. 보령제약이 이렇게 신호판과 손잡고 갤포스 중국 유통망 확대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 제테마는 사실은 몇 번 말씀드렸죠. 월봉에서 조금 적게 올라온 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은 잠깐만 수급을 볼게요. 일단 제테마 같은 경우는 뭐 8월달 한 달만 보면 자 외국인에 팔았죠. 좋은 기사 내보내고 외국하고 기관이 판단이 안 좋죠. 기사 내보내고 팔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요. 자 월봉에서 보면 4,200원 하던 주식이 얼마? 42,000원 찍었습니다. 10배 찍었죠. 자 주식은 15배도 가고 20배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꽤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는 거고 5개월선 돌파 안착해주고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고요. 주봉에서는 일단 20주선을 깨놓은 상태예요. 5선하고 따라서 추세는 깨진 상태죠. 이 추세가 더 이상 깨지지 않으려면 당연히 이전 저점을 지켜줘야 되는데 예전에 중요하게 지켜주던 저점의 가격이 31,800원이에요. 이 가격은 무조건 사수해줘야 되고요. 저가 깨면 추세 깨져요. 자, 일봉에서 보면 이날인데 이렇게 한 번 지켜주고 두 번 지켜줬죠. 자, 역시나 이때 8월 17일 날 저점인 32,000, 31,800원을 기준으로 찍고 돌아 나간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죠. 주식은 대응 영역이죠. 자, 주식은 우리가 상승을 하고 상승 예상을 하고 사는 예상의 영역으로 출발을 하지만 결국 매수를 지나간다면 결국은 대응 영역이죠. 누구도 이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대응이 중요하고 제테마 같은 경우 31,800원대에 대한 기준을 갖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보령제약도 참 답답하죠. 이 친구 바이젠셀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신호품과 그렇게 좋은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아무리 수급이 안 좋아도 좀 실망이 심합니다. 일단 5개월선도 이탈해놓고 10개월선 이탈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추가 하락 여지가 있고 20개월선 가격이 14,000원대가 돼요. 그래서 14,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 걸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60주선 딱 찍었죠, 이 친구. 근데 이제 예전에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주봉에서 이렇게가 돼요. 이 자리가 가격으로 보면 17,000원대가 사슬 줬어야 되는데 그냥 깼죠. 여기는 새로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요. 따라서 보령제약이 돌아서 살아나가려면 일단은 60주선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요. 5주선 돌파 안착하고 나가야지 추세가 턴이 돼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신저가 새로 썼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원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뭐 외국인들이. 자, 어쨌거나 그 와중에 외국인들은 샀습니다라고 기관, 특히 금융투자가 많이 던졌네요. 금융투자 원체 많이 던졌고 연기금 좀 빠져나갔고 금융투자 기관이라도 좀 받아줬으면 좋았을 건데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 물량 외국인이 받았죠. 일단 수급이 완벽하게 꼬인 건 아니기 때문에 주봉에서 60주선 찍고 기대하고 돌아 나간다. 요걸 기대감으로 갖고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일단 완벽하게 턴이 될 때는 일단 5주선 회복하고 돌파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아요. 저거를 5선 돌파 회복해 주는 게 아무래도 추세 턴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프레시바이오 파마가 이 스푸트니크 V 본계약 전 사전 점검, 얼마 전에 사전 점검 받았죠? 이제 우리 거 생산 잘할 수 있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레시바이오 파마 로직스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최상암 또 이 특허 이슈도 있죠? 자, 어쨌거나 프레시바이오 파마를 보면, 자,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야, 저렇게 다중바닥을 잘 그리고 있는 거죠. 이 친구의 바닥 가격은 27,000원대를 일단 보는 게 맞아요. 이 저번 주에 저점이 28,000원대 찍었는데 27,000원 그쵸 매수 깨면 손절 깨지 않는 한 일단 들고 가는 게 맞는 게 이 다중바닥 주식에서 다중바닥을 잘 지켰는 얘기 누군가 이 가격대를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다중바닥 근처에서 매수하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입장이 되고 이렇게 일봉에서는 바닥 보이시죠? 박스권 제가 그려놨는데 이렇게 박스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27,000원이 온다 매수 일단 양봉 뜰 때 매수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뜨면 매수 기다리면 다시 역시 32,000, 3,000원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만도 10에서 15%에 즉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하고 프레스티 바이오 로직스죠. 자, 로직스도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보면 기술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13,000원을 사면 13,000원 사면 우리 16,000원, 13,000원 사면 우리 16,000원 이렇게 되니까 13,000원 그치 사는 게 좋고 월봉에서 추세는 깨졌다지만 어쨌거나 바닥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이렇게 안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잘 지키고 있죠. 프레스티지 형제들은 어쨌거나 하반기에 이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틀림없이 좋은 이슈가 있을 확률이 있고 WHO나 EMA 승인이 나면 여기 바닥 잘 지키고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바닥권을 지켜주는 선상에서 자 대응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화전기도 꽤 올라갔죠. 이트론 같은 종목들 사실 상한가에 가 있다고 하는데 시간에 아직 뭐 체크는 안 해봤고 자 어쨌거나 이렇게 보시면 10개월 선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잘 지켜줘야 되고 월봉에서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가능해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전 저점까지 깨져 있는데 다음 주에 만약에 5선 입성 완벽하게 회복해졌다고 하면 추세 턴이 이루어지고 돌아 나가기 때문에 이때는 홀딩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일봉에서 5선 회복해졌죠. 자, 5선 잘 차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크게 나쁘진 않고요. 자, 여기 좀 팔았죠. 뭐 여기는 원체 많이 파니까 일단 우리나라 좀 시장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나 아무리 미래 가치가 있다 해도 결국은 시장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시장이 죽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레시드앱지스가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기술진 용인 백신 공장. 예전에 휴먼스글로 힐메덱스도 가고 이번에 이제 기술진이 용인에 갔다는 얘기죠. 이스앱지스. 자, 이스앱지스를 보면 월봉에서 깨지 않을 자리 계속 안 깨고 있었죠. 12,000원대를 깨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12,0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그냥 피용 올라갔습니다. 이번 달에 저점이 11,900원 딱 찍고 위험하게 딱 깨는 칙하고 딱 돌아나왔는데 굉장히 다행인 거죠. 자, 주봉에서 보면 역시 이렇게 옷을 회복해졌죠. 이제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모두 선만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면 이스앱지는 추세 턴이 되고 좋아질 수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면 자, 다행히 이 저점 찍고 다시 돌아섰죠. 자, 61선까지 회복해졌는데 물론 이대로 쭉 날아가 줘서 투자자분들이 큰 수익을 거두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한 번 더 떼었을 때 이렇게 박스권에 갇힐 확률이 있어요. 16,000원대인데 16,000원 갖다 밀려서 다시 박스권 근처가 오면 21선 우선 근처가 오면 여기서 다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역시 이스웨치도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좋은 이슈들이 있는 거죠. 이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뭔가 살펴보면 이 델타 변이 대응용 변형 스푸트니크 V 개발을 완료했다고 그래요. 델타 변이에도 이제 잘 먹히는 이런 백신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러시아가 델타 변이 대응용 변형 스푸트니크 개발 완료. 효능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효능이 나와야죠. 효능도 좋다고 나올 건데 그거를 분명히 또 RDIF 즉 러시아가 얘기한다는 얘기죠. 유럽이나 미국에서 얘기해줘야 좋은데 자 이렇게 어쨌거나 다양한 기사들이 좋은 기사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이렇게 보면 이스웨치스가 러시아 백신 자 용인 백신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RDIF에서 방문한 거죠. 자, 계약 담당 책임자인 블라디리무 스빈초프 이사. 나 외국인들이 세자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처럼 힘들어 죽겠어요. 자, 스베틀라나 바이바 수석, 전문위원 등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이지주스의 백신 생산 시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생산하는 건 맞죠. 맞는데 문제는 추세가 깨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박스권을 탈출해 줘야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즉 뉴스와 차트가 맞았을 때가 제일 좋아요.